약간 이런 부분들. 아니, 세계관이 뭐가 중요해요? 울었잖아. 아, 울었으면 됐죠. 블루레이도 갖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제 옆에 이제 백승기 감독님이라든지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같은 그런 이미지의 분들이 지금까지는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비주얼 쇼크다. 강추비추에서 처음 보는 비주얼입니다. 카메라에 담으려면 이 정도 얼굴은 돼야 되는구나. 미남 배우 지일주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배우 자기소개. 지일주. 네, 안녕하세요. 배우 지일주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자꾸 봐도 계속 잘생겼어요. 이 뭐 잘생긴 사람 계속 보면 질린다 그러는데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라이너님도 살 빠지시고 좀 얼굴이 좀 더 환해지신. 네. 오늘은 얼굴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 그 강추비추 댓글 내용 중에 조금 더 깊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파고드는 이런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깊게 아주 격하고 치열하게 파고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오늘부터요? 네, 오늘 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다음 주부터 그러면 안 되나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블루레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한정판을 예약해서 샀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블루레이 한정판을 제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작품이다. 오늘 다룰 이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이 영화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지하철에서 진행합니다. 지하철에서 타카토시라는 남자 주인공이죠. 이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가 어떤 여자를 보게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어떻게 만날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철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한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따라서 지하철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말을 걸어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번호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풋풋하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녀가 얘기를 하죠. 저 휴대전화가 없어요. 여기서 차인 건가요? 여기서 이게 안 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휴대전화가 없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인데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이 장면에서 이제 그녀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트를 두 사람이 즐기게 돼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평범한 이런 로맨스물처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여자 주인공 에미는 약간 이상한 타이밍에 울어요. 자꾸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 에미가 어떤 순간에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시간 여행물? 시간 교차물? 시간 역행 교차물? 야, 어렵네요 이거.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살고 있는 에미와 타카토시 이 두 사람이 딱 5년 간격마다 30일 동안만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20살이 된 이때가 30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타카토시는 시간이 오늘, 내일, 다음날 이렇게 흘러가지만 에미는 거꾸로 흘러가요. 그래서 타카토시가 하루를 가면 에미는 반대로 하루를 가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어렵네. 그래서 서로가 타카토시는 계속해서 에미와의 추억이 쌓여져 나가지만 에미는 점점 그 추억이 줄어듭니다. 좋은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 어렵나?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에미랑 타카토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에미는 타카토시랑 30일 동안 연애를 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타카토시가 마지막 날에 에미는 첫날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말로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이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에미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타카토시, 그리고 에미는 타카토시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타카토시가 알려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저 지금 라이너님 얘기 듣는데
뭔가 울컥했어. 아, 울컥했어. 누군가는 추억을 쌓아가고 누군가는 추억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 좋은 영화를 우리가 오늘 강추 비추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강추를 뽑고 싶고요. 저도요. 저 이거 과연- 정말 비추 뽑기 싫습니다. 네, 이거를 과연 어떻게 비추를 뽑을 수 있을까? 이걸 비추를 뽑아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비추할 수 있을까? 깊이를 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억지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강추 비추 드디어 뽑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님이니까 먼저 뽑으셔야죠. 제가 잠깐 좀 섞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파란 거를 뽑으면 강추고요. 그리고 빨간 걸 뽑으면 비추입니다. 제발 강추, 제발. 자, 그래서 제가 섞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위치 놓고 계신 거 아니죠? 좋습니다. 자, 뽑아보시죠. 자, 과연 강추, 비추 어떤 걸 뽑게 될지요? 지을주의 선택은 촉감이 다 똑같네요. 자, 파란색을 뽑으셔야 됩니다. 좀 차가운 느낌을 뽑으셔야 돼요. 사장님이 눈을 피하시는데? 자, 이공이 이 아닌가? 손끝에 제작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너! 감사합니다. 블루레이도 갖고 왔는데 비추를 뽑았어. 일본 영화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를 비추합니다. 합니다. 야, 잘 뽑네. 네, 그러면 강추, 비추. 일단 강추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서, 물론 너무 좋은 영화지만, 네. 꼭 그렇게 모든 분들에게 다 강추해야 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눈은 보기 위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선남 선녀, 특히 이제 고마츠 나나부터 해서 이제 후쿠시 소우타님까지 너무 선남 선녀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눈이 너무 즐겁다. 그리고 이분들의 연기도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 연기할 때의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연기의 깊이감도 느껴지고 그럼 보는 눈, 감정에 전달되는 이 깊이감들 이런 부분들이 영화를 강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비주얼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주얼로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사실 고마츠 나나 씨는 제가 보면서 저렇게 예쁠 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신 이제 후쿠시 소우타, 그러니까 타카토시 역할의 그분은 사실 타카토시는 처음에는 되게 평범한 대학생인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그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인기 없는 캐릭터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쯤 가면은 이제 나 이 정도 되는 배우야 라는 걸 보여주게 옷도 잘 입고 외모도 이렇게 잘 다듬어진 상태로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 전 특히 그 버스에서 오열할 때 맞아요. 정말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타카토시의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게 사실은 그 머리 스타일로 이 친구가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나지 않다 이거를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어쨌든 영화적으로 에미가 머리를 잘라준 거를 되게 좋아하는 타카토시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어딘가 어설픈 머리도 두 사람의 추억. 이 어설픈 머리로 하락되지 않는 이 타카토시의 외모. 이 머리가 이 남자의 외모를 망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타카토시 너무 잘생겼어요. 사실 이 영화는 연기력으로는 제법 괜찮은 영화긴 해요. 근데 일본 영화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기 제일 어려운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좀 과장된 오버 연기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좀 적다고 하지만 고마츠 나나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일본 특유의 어떤 과장된
연기, 그리고 과장된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화된 사건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이 영화에서는 좀 단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이제 타카토시가 에미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할까 말까 친구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에서 이제 후쿠시 소우타 씨도 그 일본 특유의 연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 근데 확실히 다른 영화에 비해 그런 부분 현저히 적고 감정을 절제해서 진솔하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강추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비추 포인트 네.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감성적인 부분들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간 여행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이 시간 여행을 이제 양쪽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의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예요. 왜냐면 이 세계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감동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여행이라는 설정을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 물론 복잡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잖아요. 굳이 그거 다 이해해야 되나요? 이해하지 감정만 않아도 전달되면 돼요. 된다. 그럼요. 중요한 건 서로의 추억이 사라져간다라는 그 슬픈 이 상황. 그러면 이 세계관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저도 칠판에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장면이 이제 지루하거나 너무 뻔하지 않기 위해 과거에 이제 회상 장면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사진도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장면을 지루하지 않게 뻔하지 않게 잘 만들어줬다. 그리고 세계관이 뭐가 중요해요? 울었잖아. 울었으면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게 타카토시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미가 왜 처음에 울었는가를 마지막에 배치를 해서 비극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에미는 굉장히 수동적인 연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무것도 몰랐던 타카토시는 에미가 이끌어주는 대로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연애를 했지만 이 에미의 입장에서는 타카토시가 타카토시가 적어준 그것대로 그냥 일을 수행을 한 거예요. 즉 에미는 타카토시의 사랑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미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은 잘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카토시가 보여줬던 그 며칠간의 사랑이 에미로 하여금 가끔씩 타카토시가 이제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가면 갈수록 기억을 잃어버리고 에미는 슬픔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는데 이럴 수 있을 만큼 타카토시와의 사랑이 소중한 것이었나 에미에게도? 에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너무 수동적이에요. 끌려다니는 연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피할 수 있죠. 피합니까? 너무 편협적으로 보시네요. 회피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아니, 첫째 날 에미가 연락처가 없다 그러고 둘째 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럼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 아닌가? 왜 안 알려주지? 뭐 이런 의문으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근데 하지만 저는 에미가 수동적으로 오는 게 영화에서도 얘기하지만 에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타카토시가 그런 감정의 순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에미가 얼마나 힘들고 참아왔는지를 더욱 깊게 느꼈었던 거 아닌가. 울면 됐다. 아니죠. 그죠. 뭐 울면 됐다이지만 절대 우는 게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파를 약간 조금 폄하하는 부분들이 개연성 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려는 장면들 때문에 심파라는 말이 나오고 그걸 폄하하게 되는 건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그 눈물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들이 너무나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미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미가 수동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이렇게 흘러가야 타카토시가 그런 나의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미가 수동적으로 행동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추를. 근데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게 시간 문제다 보니까 이게 타임 패러독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미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알려주잖아요. 그게 아마 타카토시가 정해준 순서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타카토시가 에미와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걸 돌아가서 루프가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시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작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미 입장에서는 너무 희생. 그러니까 눈물을 내기 위해서 에미의 희생이 너무 슬퍼요. 그럼 마지막 날 에미는 그냥 지하철에서 첫사랑 포즈로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나한테 반하도록 해. 이 포즈로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연출은 참 좋은 것 같아. 좋아요. 왜냐면 에미가 이렇게 힐끗힐끗 타카토시 보잖아요. 그게 왜 보는 거냐면 이게 에미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거란 말이죠. 타카토시가 나를 발견하고 내려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 감정,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미가 이렇게 살짝살짝 보고 이제 내리고 따라오고 타카토시와 마지막 만남을 하고 난 에미의 그 눈물. 그 장면은 참.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에미가 그렇게 살짝 쳐다보고 일부러 타카토시를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 타카토시가 나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 하겠지.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그 희생.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강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음. 특히나 요즘 조금 더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일수록 그런 희생과 배려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타카토시 역시 중간에 에미와의 약간 결별을 선언한 느낌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에미의 그 희생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타카토시가 희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면서 너무 좋았던 부분들이 점점 타카토시가 말이 많아져요. 그 전엔 에미가 말이 많았다가 그리고 심지어 타카토시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에미는 응이라고만 말을 하더라고요. 에미? 응? 愛してる.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에미가 응이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서운할 법하지만 그런 에미의 모습도 이 관계에 소원해지는 모습도 타카토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슬프고 아름답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라이너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작품에서 전 되게 웃은 장면이 있거든요. 어떤 장면이죠? 어떤 캐릭터를 보고 웃었을 거라고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캐릭터라? 어떤 캐릭터죠? 저는 네. 타카토시 아버지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타카토시 아버지. 너무 웃겼어요. 특히 그 딱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어디서 만났니? 했을 때 이제 자기가 먼저 말을 걸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표정이 그냥 이러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타카토시 어때? 그러고서 이제 에미가 다정해요.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기고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반응들이 말 한마디 없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이분 연기 정말 잘하신다. 코미디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코미디도 있으니까요. 네. 강추합니다. 네. 역시 배우답게 연기의 디테일을 또 잘 살펴보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추 비추 이야기 쭉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녹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너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은 있어도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깊게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는 철학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선물이 하나 있어요. 하루 10분 인문학이라고 제가 쓴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진짜 못 드렸어가지고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 얘기를 이렇게 깊게 나누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도. 그죠, 네. 오히려 철학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근데 오늘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는 걸릴 줄 알았던 투샷
걸렸고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작진에게 저를 모자이크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훈남이신데. 그럴수록 제가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아무튼 이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제가 비추를 하긴 했지만 좋은 음악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 같은 그 한 편의 곡이 굉장히 서정적으로 끝나는 노래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실은 지일주 배우가 추천한 것처럼 한 번쯤 볼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추했던 부분들도 이래서 좀 비추를 했구나, 혹은 이런 걸 비추한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가고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의 눈송이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봄의 사랑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영화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는 여러분 BTV 월정액 오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댓글로 감상을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남 배우 지일주와 함께한 라이너의 강추비추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